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이드님은 서울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오늘처럼 이제 가로수 방송 녹음 때문에 대구 오시면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역에서? 네. 동대구역에서 이곳 녹음 장소인 대구광역치매센터에 올 때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 혹시 택시 이용하면서 이런 기사님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예를 들어 동대구역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목적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조금은 무뚝뚝하게 표는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지 혹시 그분이? 저는 못 만나 뵈었는데 표라면 기차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기사님이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세 글자 표는요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풀어보자면 표는 미리 예매하셨는지 또 뭐 열차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염려되니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 뭐 이런저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표는요라는 세 글자 속에 도대체 몇 글자를 생략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아니 내가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화가 났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식당에 가서 그 주문을 하고 밥을 먹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얻어먹는 기분 들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경상도 분들이 말투가 조금 무뚝뚝해도 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속정이 깊죠. 네. 자신의 택시를 탄 승객이 혹시라도 늦을까 봐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 녹음 마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할 때 차가 엄청 막혔어요. 평소 같으면 한 30분이면 걷더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혹시나 열차를 놓칠까 봐 정말 그때 마음 많이 조였던 게 생각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리에 차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든 남이 운전을 해주던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그 애들이 있는 집에 초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죠. 아. 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가 인기고 또 어르신들은 역세권이라고 역세권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아파트를 선호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아는 분이 은퇴 후에 일부러 더블 역세권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65세 넘으셨으니까 뭐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하철도 무료이고 계단도 또 오르내리니까 운동도 된다고 좋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뵀는데 어라? 다시 운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도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었을 때부터 평상시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했던 분이라면 몰라도 평소 운전을 계속 해왔던 분이라면 운전대에 놓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편리함이 이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편리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네요. 그죠? 편리한 것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또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으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게 좀 체력적으로는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이드님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고령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해서 전체 노인 중 운전면허 보유자는 30%가 넘는 약 18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야,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운동 능력이나 주의 인식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는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고령일수록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죠.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일반인 교통사고는 2000년 이후로 감소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3만 1,072건으로 14.8%였고요. 2019년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또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시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전국 지자체마다 65세 이상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늘기는 했다는데요. 하지만 주위를 보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서 운전을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작정 나이로만 운전면허를 판단하기보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 면허 갱신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현재 65세 이상인 분은 5년 주기로 그리고 만 75세 이상인 분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서 면허를 갱신해야 해요. 특히 만 75세 이상이신 분은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 선별검사와 고령 운전자 안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요. 만 75세가 넘으셨다면 치매 선별 검사를 필수로 받으셔야 면허 갱신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분이 운전을 한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위험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 어르신의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SNS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치매 어르신의 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의견과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재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물어오신 게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운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운전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나 치매 어르신의 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운전이 가능한지를 고민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그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추돌사고 위험성을 놓고 봤더니 치매 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이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약 2.5배에서 한 4.7배까지 높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차량 조작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갈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앞, 뒤, 좌우도 살펴야 되죠. 차선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또 신호도 잘 지키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해야 되니까 운전이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치매나 조현병,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에 치매 어르신의 운전도 제한하고 있고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군요. 치매 어르신의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치매 어르신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이드님, 왜 이 사연 주신 분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을 계속 하려고 해서 힘듭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들은 오래전에 면허를 따셨고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정기 적성검사 시점까지
즉 운전면허가 갱신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못하게 될 때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면허가 바로 정지 또는 취소가 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네. 개인의 의무 기록을 면허관리 당국이 바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대신 정기 적성 검사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수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 중인 치매 질환자는 보건소에 보고가 되어서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 통보를 했는데요.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0호가 신설되어서 치매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은 개인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청으로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개선이 잘 됐네요. 근데 통보를 받아도 본인이 적성 검사를 안 받으시면 어쩌나 싶은데요. 혹시 가족이 대신 뭐 예를 들어 면허 정지라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아하.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수시 적성 검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수시 적성 검사 통지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수시 적성 검사에서 치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해지, 즉 취소됩니다. 여러분도 수시 적성 검사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다는 통보가 늦어지거나 좀 더 빨리 운전을 못 하시도록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이드님, 이런 방법들은 강압적으로 운전을 못 하도록 강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는 뇌경색 치료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를 자주 내시는데 이제 치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운전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치매 정도, 성격,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릴지 고민은 되지만 우선 본인이 치매인지 모르신다면 운전 중 발생한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나 실수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상황의 심각성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어르신께 치매 진단 사실을 알리시고 만약에 당황하신다면 충분히 위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 차량 접촉 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운전을 그만해야 한다는 신호이니까요. 만약 운전을 지속할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운전을 그만해야 하는 신호라. 초기 치매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혹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 치매 어르신의 운전 능력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든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하나,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둘,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셋,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넷,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다섯,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 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여섯,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일곱,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덟, 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다. 아홉,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치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운전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운전은 안전, 또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이런 경고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 어르신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 초기인데도 스스로 운전을 그만하겠다고 결심하고 운전죄를 잡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막무가내로 운전을 하겠다는 분이 더 많아서 문제죠. 사회자님, 만약 치매 어르신이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이러시면서 운전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키를 숨길까요? 눈에 안 보이면 안 하실 것 같은데. 사고 위험이 너무 크면 결국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 예전 상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르신의 따님이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인데요. 따님이 어르신 차 키를 숨겼는데 글쎄 어르신이 열쇠 수리점에 전화해서 출장 기사를 불러 차키를 새로 만들어 놓으셨더래요. 야, 놀라운데요. 치매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도 있네요.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또 다른 케이스는 차키를 내놓으라고 자녀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어르신도 있었어요. 자식이 내 차를 훔쳐갔다며 헛키웠어 이렇게 욕까지 하면서 동료들 보기가 참 민망했다는 상담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동차 키를 빼앗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리는 것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 어르신을 흥분시키고 화를 내게 하니까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왜 어르신들은 그렇게까지 운전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안다면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우선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러한 과정 없이 갑자기 아버지는 치매 환자니까 앞으로 운전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걱정해주는 말이긴 한데 정작 치매 어르신은 내가 치매라고? 나를 무시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어르신이라면 운전을 포기함으로써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으로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족분들이 그렇게 뭐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셨는데도 잘 안 되니까 차 키를 이렇게 숨기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가족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신다면 어르신은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어르신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합니다만 가운을 입고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어봐요.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사연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가족은 경찰의 도움을 받으셨네요. 어르신이 잠시 주차된 차를 바꾸는 사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온 사례입니다. 나중에 상대방 차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차를 슬쩍 보시더니 그냥 가셨다고 해요. 그 순간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뺑소니 차량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가족분들이 사전에 경찰관에게 이 어르신이 운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장은 우리 어르신이 좀 풀죽은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이후로는 운전을 안 해서 한시름을 놨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결국 운전을 안 하신다니 참 다행이네요.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자면 운전을 그만둠으로써 얻은 장점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해보세요. 예를 들면 차량 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졌다. 또 대중교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이 생겼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움으로 여가 활동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등 여러 방향으로 설득을 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이런 점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사전에 우리 어르신이 가시고 싶은 곳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동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답답함을 가족들과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르신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불편해서 포기 못한다, 이런 분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사실 이 점이 좀 부족하고 아쉬운 건데, 지하철하고 버스도 있습니다만 이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택시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시를 타려니 비용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을 못 하시는 건데, 뭐랄까, 택시 회사와 협업을 해서 치매 어르신이 탑승을 했다 그러면 택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뭐 이렇게 보조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령 운전자나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유도하는 이 사회적 노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치매 어르신이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도와드려야겠어요. 예를 들자면 치매 어르신이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배달해 주거나, 아님 가족분들이 어르신과 동성하여 물건을 사러 간다든가 외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을 대신해서 운전을 하든지 어르신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줄이는 게 뭐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네요. 가이드님,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보험 판매 일을 해서 운전을 잘했는데요. 요즘은 어디에 주차를 해두었는지 도통 기억을 못해서 몇 번 곤란을 겪더니 스스로 운전을 그만둔다고 해서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인이 차량을 팔자고 했던 사실을 잊고는 자꾸 우리 차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운전을 안 한다고 해서 차를 팔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저도 참 힘이 드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가족분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치매니까 본인이 그랬다는 것을 잃어버린 건데 자꾸 반복해서 그러시니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이런 경우 문서로 어르신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서처럼 남겨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분은 차량을 팔 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으셨대요. 치매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정들었던 차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다른 주인 만나서 쌩쌩 달리라고 인사하는 모습인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빨리 수긍을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또 있고 왜 차가 없냐고 물으시기도 하지만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되니까 지치지 않아서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문서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르신이 납득하실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더는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운전면허를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해지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보여주거나, 만약에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수시 적성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수시 적성 검사 통지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수시 적성 검사에서 치매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경우 운전 면허가 해지되니 이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치매 어르신과 운전이라는 주제로 SNS에 남겨주신 사연과 질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면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르신의 감정을 이해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의 설득을 어르신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어르신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또 운전을 그만둠으로써 얻는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면허 자격 관리를 위한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평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참 정리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정리요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 그럼 제가 나타날 때 뾰로롱 하고 나와야 되나요? 정리요정.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요. 또 소중한 사연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연 중에 가장 짧은 댓글인데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환자든 보호자든 차를 없애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다. 이런 글이 있네요. 자꾸만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기니까 곁에서 지켜보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치매 어르신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어르신 몸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고령 운전자나 우리 치매 어르신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셨으면 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지요. 대구광역 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 뾰로롱.